안녕하세요. 리소맨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강의를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름은 수능 영어 이렇게 하자입니다. 요즘 평가원에서 킬러 문제를 내지 않고 EBS를 반영해서 최근에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 수능을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보았을 때는요.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지문이 영양가가 좀 있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우리가 좀 분석하면서 영어를 풀어보자 라는 의도를 가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는 주제, 주장, 제목과 관련된 대입학 유형의 지문을 먼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보는 것보다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도출해내고 어떻게 답을 고를 것인가. 정말 딱 how에 초점을 맞춘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의 대상은 고등부 전체인데요. 특히나 나 너무 잘해. 고득점이야. 난 1등급이고 그래서 쏙쏙 개념만 빼먹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잠깐 들을 수 있는 강의지만 고1부터 고3까지 나 아직 모의고사에 익숙하지 않아, 수능에 익숙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강의니까요. 고등부 전반적인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고등 선행을 조금 하고 싶은 중등부 친구들도 가능한 강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밑줄 의미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함의파학과 관련된 지문을 할 겁니다. 이게 수능에서 21번에 포진되어 있죠. 3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고 2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항상 1번에 대입학이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뽑아내는 걸 훈련하다 보면 밑에 있는 함의파학 유형, 앞으로 할 글의 흐름의 유형, 빈칸 추론의 유형, 어휘 추론의 유형들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분석할 지문은 함의파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분석할 지문은 빈칸 추론이죠. 킬러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형인데요. 빈칸 추론도 결국은 출제 의도가 명확해요. 주제 파악과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면 빈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고 우리가 해석력이 좀 떨어지면 또 빈칸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영어 전반적인 모든 지문은 해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해석과 관련해서 내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구조인데요. 이러한 유형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저랑 같이 지문 분석과 해석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을 좀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글의 흐름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글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무관한 문장이 있을 거고 어휘 추론이 있겠죠. 제가 아마 같이 넣어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마지막으로는 장문 독해 해서 어법을 좀 제외한 전반적인 유형의 글들을 싹 훑어볼 거고요. 아마 한 7강의로 구성이 될 거고요. 길지 않을 겁니다. 짧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좋을 거고 저는 100% 모든 지문을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선 할 거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 강의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단어장 배부를 할 겁니다. 내가 이 지문을 할 건데 이 지문을 하려면 적어도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해요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모아서 저희 학원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이렇게 배포를 해놓을 거고요.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운받아서 제 강의를 보기 전에 한 번씩 꼭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영상이 올라가고 제가 본문 분석이 끝나고 나서 수요일쯤에 제가 해설 자료를 업로드할 겁니다. 인스타 블로그에 올라갈 거고 당연히 무료로 배포할 겁니다. 어떻게 해설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써놓는 형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본이요.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카페에 배포되어 있을 거고요. 카페의 등급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가 다를 건데 해당 메뉴는요. 등업하셔서 들어와야 되는 메뉴에 분석본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분석본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어법,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단어를 한번 외우시고요. 내가 해당 문제가 어떤 건지 단어장 위에다가 이거 몇 번이에요? 라고 써놓을 거고 그걸 유형을 찾아서 단어를 외우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풀고 채점해 놓으시고요. 어차피 제가 평균적으로 딱 2지문만 할 예정이거든요. 2지문을 제가 공개를 했을 때 여러분은 단어장에서 단어를 외우시고 2번째 지문을 찾아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놓고요. 그리고 오답을 좀 본인이 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접근하는구나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다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쯤 해설 자료를 올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답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오답노트.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보는구나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분석본. 분석본은 요목조목 뜯어서 넣을 거니까 이런 어법이 있었구나. 이 어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해석의 정확도를 좀 올리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를 조금 더 힘써서 자료에 치중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짧으니까 중간중간 멈추지 마시고 한 방에 좀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많이 해주시고 성적이 많이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의 시기니까 여러분도 저도 좀 애쓰면서 공부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바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요지와 관련된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요지 같은 경우는 대의 파악이라고 하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러한 유의 글들을 대의 파악,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데 요지는 그나마 좀 주제나 제목보다 쉬운 이유가 밑에 있는 선지가 바로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조금 못한다,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한국어 선지를 보고 대략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부터 읽고 본문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본문 바로 보면서 한국어로 골라내는 친구들도 있고 각자 자기의 유형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내가 요지와 관련해서 추천드릴 방법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꼼꼼히 해석한다입니다. 자, 일단 대의 파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대의 파악은 결국 주제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그리고 속성을 잘 골라내야 됩니다. 제가 독해를 할 때 항상 같이 끼고 가는 애들이 이 주인공과 속성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 이걸 좀 생각하고 가셔야지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 글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로 접근하시면 되고 속성의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를 생각해내시면 속성을 골라내기가 쉬워요. 저는 글을 보면서 주인공은 동그라미 칠 거고요. 속성은 밑줄을 그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주인공이 바뀌었는지 또는 속성이 바뀌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글을 읽을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해석한 다음 한국어로 이해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하고 답을 고르려고 하면 아무래도 모의고사, 수능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조금 전략적으로 주인공 속성을 보고 같은 말 또는 다른 말 이렇게 찾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상을 해보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은 문법적인 설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it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that으로 갈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it은 가주어고 that은 진주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미 진주어는 품사가 명사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명사절 대신 거죠. 명사절 대신 나왔을 때는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명사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랄지도 모른다?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절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석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조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먼저 하면 동사가 여기 있고 주어가 something부터 she까지가 주어가 되네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형태로 문장은 정리가 됩니다. 해석해보면 양을 세는 욕구만큼이나 세속적인 어떤 것은 추진력, 원동력이었습니다. 뭘 위한 원동력이냐? advance, 진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as부터 language까지가 advance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만큼 근본적인 진보, 발전을 위한 추진력, 원동력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런 게 놀랄 수도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회상해보면, 돌이켜보면 양을 세는 욕구만큼이나 세속적인 것, 일상적인 어떤 것이 문자 언어만큼이나 근본적인 진보를 위한 추진력이었다, 원동력이었다라는 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대절, 명사절에 집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이 무엇을 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 주인공을 찾자는 거지. 얘 진보, 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 진보, 발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얘의 예시로 누가 있는 거야? 문자 언어. 그러니까 기록하는 언어, 문자 언어 발전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누구래? something이래. 근데 이 something이 사실상은 뒤에 있는 양을 세는 욕구, 욕망만큼이나 어떤 것? 세속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내가 물결친 건 지금 advance, 주인공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문자 언어만큼이나 근본적인 발전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얘의 속성은 뭐야? 경제.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양을 세는 것만큼 세속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나왔어요. 그러면 기록 언어, 문자 언어의 진보는 뭐로 인해 발생했다?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세속적인 것의 예시가 양을 세는 욕망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뒤로 가봤더니 벗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예측하는 게 앞문장과 뒷문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첫 번째 문장 읽으시면 두 번째 문장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주인공과 속성을 찾았잖아,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도 같은 주인공과 같은 속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 다른 속성 또는 다른 주인공을 이야기한다? 그럼 주제가 또 바뀌는 거거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를 뽑아낼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욕망? 문자 기록이요. 문자 기록에 대한 이 욕망이 항상 무엇을 수반하고 있대? 경제적 활동을 수반하고 있대. since는 때문에 라는 접속사기 때문에 놔두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때문에 하지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와 같은 이런 접속사들은 부사절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부사,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사절이 아닌 다른 문장, 주절, 주인인 문장이 얘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since는 일단 놔두고 앞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주인공과 속성을 뽑아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면 문자 기록과 관련한 이 욕망은 항상 무엇을 수반한대요? 경제활동을 수반한답니다. 오케이,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욕망이야. 근데 무슨 욕망이야? written record, 예죠. 기록, 문자 기록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얘의 속성은 뭐야? 얘는 항상 누구랑 같이 온대? 경제활동과 같이 온대. 자,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른 얘기를 하냐? 봤더니 아까 근본적인 진보는 뭐의 근본적인 진보야? 문자 언어요. 결국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안 달라졌어요. 경제활동은 뭔데? 양을 세고자 하는 욕구만큼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 경제활동을 말하죠. 자, 여기서 약간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옛날에 양이 사람들의 재산이었어. 무슨 얘기야? 양을 왜 세려고 하는 거야? 나 재산이 얼마일까를 세고자 하는 거지. 무슨 얘기? 경제활동이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자 기록, 문자 언어라는 거는 뭘 수반한다? 경제활동을 수반한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야지. 선생님 왜 벗은요? 나 반대되는 얘기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됩니다. But, however, 이 친구들
무조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but은요, 무조건 글의 흐름을 뒤집는 역할이 아니라 다만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but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가자. but은 역적 또는 뒤에 말의 추가, 강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주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석해볼래. 해석 as such 여기서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as such 하면은 어떻게 해석해? 따라서 이 정도로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초기 인간의 글쓰기는 is dominated 뭐 되었다? 지배되었답니다. by 뭐에 의해서 지배되었냐? 이런 표현은 그냥 덩어리로 외워두셔야 되죠. 덩어리로 원래는 이게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서 이런 뜻인데 그냥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이 초기 인간 글쓰기가 지배되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다시 한번. 따라서 초기 인간의 글쓰기가 지배가 되었는데 뭐에 의해서 지배되었냐? willing and dealing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지배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홀론 뒤에 있는 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어떤 형태로 얘가 지배되었냐에 대한 지금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봤더니 a collection of bats, bats가 내기거든. 내기의 대상, bills, 계산서, and contract, 계약서.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문장에서도 주인공을 뽑아내라 라고 하면 뭐겠어? 인간의 글쓰기지. 문자입니다. 그러면 얘의 속성은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형태. 다시 말해서 뒤에 예시로 골라주시면 되죠. 내기의 모음, 계산서, 계약서, 뭐야? 경제활동의 예시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도 안 변해.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 Long before we had writing out there. 자, 우리가 오래전에 뭘 했대? 글을 갖고 있었대. 누구의 글을 가지고 있었어? 예언자의 글을 가지고 있었대. 우리가 예언자의 글을 가지고 있기도 오래전에야. 그걸 가지고 있기도 전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었냐? 이런 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profit이 무슨 뜻인데요? profit은 이익이잖아요. 우리는 이익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 예언자 기록보다 더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래? 이익과 관련된 거. 뭐겠어?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내려온다? 우리 첫 번째에서 찝어놨던 주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in fact 하면서 여러분을 잠깐 흔듭니다. 이 문장이 사실 이러면서요. 근데 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보면. 어떻게 이해해볼까? 짝짓기를 또 해보는 거지. 많은 문명들이 never got to the stage. 이 단계에 도달한 적이 없대요. 어떤 단계냐? recording, 기록, and living.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뭐 뒤에 남겨두는 거야?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 엄청 위대한 문학적 작품과 같은 유형의 뒤에 기록과 남겨둠의 단계로 많은 문명들이 도달하지를 못했답니다. 자, 근데 위대한 이 문학적 작품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종종 문화의 역사와 연관을 짓는 위대한 작품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다시, 많은 문명이 어떤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어? 작품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작품을 기록하는 단계. 이 위대한 작품을 남겨두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대. 다시 말해서 많은 문명들은 작품, 다시 말하면 문학을 말하는 거죠. 문학을 기록하는 단계는 갔다 못 갔다? 못 갔어. 그러면 이거 왜 얘기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글쓰기,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기록은 어떤 기록이라는 거야? 경제활동의 기록이라는 거야. 무슨 기록은 아니고, 문학 작품 기록은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하죠. 덧붙여주는 거거든, 위에 말을. 뭐를 덧붙여주냐? 봤더니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건, 그치?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건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대부분 영수증 더미야. pile, 더미거든, 더미.
영수증 더미야. 아까 문학작품은 기록 단계까지 못 갔어. 그럼 남은 건 뭐야? 영수증 더미는 기록 단계까지 간 거야, 안 간 거야? 간 거야.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경제활동은 기록을 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조건을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을 하겠지. 무슨 말을 할까요? 만약에 이 상업적인 기업이 없더라면, 근데 어떤 상업적인 기업이야? 그러한 기록을 만들어내. 여기서 그러한 기록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 당연히 영수증 더미와 같은 경제활동과 같은 기록이 되겠죠? 그런 기록들을 남겨두지 않더라면 우리는 no, 알 것입니다. far less니까 훨씬 더 적게 알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온 문화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문화도 경제 기록에서부터, 경제 활동 기록에서부터 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결국 문자는 뭘 기반으로 해서 발전했다?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문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OT와 지문 설명이 함께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연장되는 바람에 2지문 정도를 해볼까 했는데 오늘은 한 지문에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해당 본문, 해당 지문에 대한 분석본과 해설은요, 저희 블로그와 카페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해설 같은 경우는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모두에게 올라가지만 분석본 같은 경우는 요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제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분석본은 저희 카페에 업로드가 될 거고, 그리고 분석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고 뜯어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수능 영어를 접근하는 방식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